안녕하세요, 방구석 기록 덕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5년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사려고 했던 오롤리데이 다이어리가 품절이 좀 길어져서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매장에서 원하는 오롤리데이 다이어리를 구매했고 2025년 다이어리를 전부 구매했어요. 더 사고 싶었던 다이어리들이 있었는데 이걸로 충분해서 2025년에 쓸 다이어리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에는 총 10권의 다이어리를 쓰기로 했어요. 2024년에 7권을 보여드렸는데 3권이 더 늘었네요. 제가 쭉 쓰고 있는 블랙저널의 매력은 한 노트에 다양한 컬렉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컬렉션을 각각의 노트에 적었을 때 더 효율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랙저널을 계속 쓰긴 하지만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각각의 분류를 나누고 기록을 할 건데 거기에 적합한 노트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고른 다이어리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몰스킨 노트. 매년 몰스킨 다이어리에 블랙저널을 쓰고 있는데 올해는 다른 노트에 써볼까 하다가 다시 몰스킨을 구매했어요. 매년 이렇게 각인을 해서 구매를 하는데 이 각인의 매력 때문에도 다른 노트로 바꾸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몰스킨보다 두꺼운 400페이지짜리 익스펜디드 노트로 구매했어요. 두 번째, 스타벅스 다이어리. 이건 프리퀀시 모으면 그냥 주는 건데 제가 요즘 스타벅스를 잘 안 가서 당근마켓에서 프리퀀시 싸게 구매해서 받아왔어요. 그린, 핑크, 브라운이 있는데 브라운은 19일 픽업이라 같이 못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린만 보여드릴게요. 스타벅스 다이어리도 몰스킨과 함께한 지 좀 오래됐죠.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받아서 잘 쓰고 있어요. 세 번째 다이어리는 호보니치 다이어리. 하루 한 페이지, A6 사이즈, 1월 시작 이렇게 적혀있네요. 뒤쪽에는 24시간 시작축이 있다는 것, 3.7mm 방안, 신문 컨텐츠 중 한 개를 매일 보여주는 것, 미니 캘린더, 월별 분류 이런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소개들이 적혀있네요. A6 사이즈에 1일 1페이지, 1월 월요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가격은 일본에서 2,640엔에 구매했고 후쿠오카 문구 소개에서 뜯어봤지만 오늘 또 뜯어볼게요. 호보니치는 이 패키지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노트가 들어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무인양품 노트. 챗GPT랑 대화하다가 모닝노트라는 것에 관심이 생겼고 그거에 적합한 노트를 찾다가 무인양품 노트로 골랐어요. 자세한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 건데 무인양품 식립목 페이퍼, 뒷면 배김이 적은 더블링 노트로 결정했어요. 1년치를 전부 사오려다 재고가 많이 없어서 일단 이 정도만 사왔어요. 다섯 번째, 오롤리데이 2025 미니 다이어리. 작년에 이거 같은 거 큰 사이즈로 썼는데 올해는 작은 걸로 사봤어요.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하죠. 이걸 사기 위해 오래 기다렸어요. 품절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니 다이어리에 맞는 PVC 커버도 같이 사왔고 다이어리를 잘 들고 다니지 않아서 커버 안 하고 써도 되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사봤어요. 여섯 번째, 미도리 MD 노트. 이것도 A5 사이즈의 1일 1페이지 도트로 된 노트인데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 구매해왔어요. 이렇게 모서리에 몇 페이지인지 사이즈까지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살 때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사서 돌아오니 적혀있더라고요. 역시 뜯을 때 종이 느낌부터 달라요. 이런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는데 스티커 퀄리티도 어마어마하네요. 잘 보관해두고 써봐야겠어요. 영롱하네요. 이 설명은 읽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정지해서 읽어보세요. 저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커버 같이 있어서 사왔는데 커버도 뜯어볼게요. 이 종이는 빼고 쓰는 거 맞겠죠? 이렇게 다이어리에 맞는 커버도 사왔어요. 이 노트의 용도는 여러 번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노트에 쓰게 됐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곱 번째,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 앞쪽 상자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 적혀 있어요. 안쪽에는 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스피치와 설명서도 들어있고 이건 후쿠오카에서 사온 문구를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5년 다이어리의 매력 중 하나가 이 옆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덟 번째, 오롤리데이 매드즈 무아. 이 다이어리는 언니가 오롤리데이 찐팬 인증으로 받아서 준 다이어리인데 오롤리데이의 반년 다이어리예요.
있어요. 이 다이어리도 소개해드릴게요. 9번째, 무인양품 노트. 이건 새로 산 노트는 아니고 가지고 있던 노트 중에 쓰고 싶은 용도가 있어서 적절한 걸로 골라봤어요. 10번째, 무인양품 원데이 원페이지 노트. 작년에 쓰려다 안 쓴 노트인데 올해 써보려고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산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에 안 파는 것인지 요즘에 안 파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얘는 안쪽에 하루 한 페이지 쓰는 노트인데 이것도 쓰고 싶은 용도가 있어서 꺼내왔어요. 이렇게 제가 쓸 다이어리는 총 10권인데 이 다이어리를 하나씩 어떤 용도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이어리는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씩 사고 제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봤어요. 일단 기본으로 쓰는 블랙저널, 챗 GPT랑 얘기하다 필받은 모닝 페이지. 이건 올해 처음 도전하는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다이어리. 일상은 두 개로 나뉘는데 일상 일정과 일상 감정으로 나눠서 기록하려고요. 다음은 제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에 대한 기록도 필요한데 운동, 식단 기록과 독서 기록. 다음은 컨텐츠 기록. 흘러가는 컨텐츠 아이디어를 기록해두려고요. 다음은 가계부 안 쓰고 1년 살아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마지막 다이어리로는 아이디어 실행 노트. 이렇게 총 10가지 주제로 기록을 해볼 건데 이것들을 어느 노트에 쓸 건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록의 방식에 따라 적합한 노트를 골라줬고 하나씩 어떤 노트에 쓸지 보여드릴게요. 아이디어 실행, 가계부, 컨텐츠 기록, 5년 다이어리. 이 노트는 원래 블랙저널을 쓰려고 사왔는데 독서 노트로 쓰는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이 노트는 간단하게 기록할 때 너무 좋아서 추천해요. 작년에 큰 노트로 썼는데 미니 사이즈가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모닝 페이지. 이 노트를 모닝 페이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설명도 뒤에 나와요. 일상은 감정과 일정으로 나뉘는데 제 감정이 담길 노트는 호보니치, 일정이 담길 노트는 스타벅스 다이어리예요.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처음 출시될 때부터 저는 모든 일정을 여기에 적었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할 일이 생각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일단 이 노트에 모두 적고 시작해요. 그리고 블랙저널은 몰스킨에. 블랙저널은 저의 완벽한 취미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랙저널을 쓰기 위한 노트인데요. 제가 블랙저널을 쓰며 기록의 틀을 잡기도 했고 올해 쓴 기록 방식이에요. 올해는 몰스킨 말고 새로운 노트로 도전할까 했는데 올해도 또 몰스킨을 골랐네요. 저는 매년 이 부분에 각인을 해서 주문하는데 제 닉네임, 연도, 노트 순서를 적어서 주문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쌓아두면 그냥 노트가 아니라 뭔가 나만의 책 한 권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몰스킨보다 두꺼운 노트인데 400페이지짜리 익스펜디드 노트를 구매했어요. 펜마스터라는 사이트에서 각인까지 가능한데 49,200원에 구매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는 한 번도 적어본 적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스퀘어드 노트로 쭉 이어져 있어요. 블랙저널을 쓸 때 스퀘어드와 도트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가름끈은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잘 안 써요. 쭉 페이지가 이어지고 마지막엔 포켓이 있는데 저는 이 포켓도 은근 잘 쓰이더라고요. 블랙저널 노트로는 로이텀이 인기가 많지만 제가 로이텀을 쓰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블랙저널 영상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블랙저널을 소개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저널 소개와 노트 고르는 법, 셋업 영상도 쭉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열심히 찍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뒤에는 이렇게 몰스킨 각인도 있고 올해는 큰맘 먹고 다른 노트로 바꿔볼까 했지만 결국엔 또 몰스킨을 샀네요. 제 몰스킨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각인이 다 있는데 이게 또 몰스킨에서 탈출 못하는 매력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정 기록인데요. 스타벅스 다이어리로 골랐어요. 저는 자기 전에 생각난 일이나 일어나서 생각나는 일들을 모두 여기에 적고 시작해요.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꽤 오래 이렇게 기록을 해왔어요. 프리퀀시를 모으는 자체도 비싸지만 공짜로 받았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막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노트 안쪽은 몰스킨 노트와 같게 시작하고 앞쪽에 2025년, 26년 달력이 있네요. 원래도 몰스킨 다이어리를 쓰던 사람에겐 스타벅스와 몰스킨 콜라보는 아주 신나는 일 중 하나였는데 단발성 콜라보가 아니라 이렇게 쭉 오래 해주니 더 좋더라고요. 안쪽에 이렇게 먼슬리로 시작을 하고 기념일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새해 다이어리를 받으면 제 생일이 언제인지 먼저 체크하는데 일요일이네요. 이렇게 먼슬리가 있고 바로 데일리로 이어지는데 이 다이어리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주말이 반 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일을 주말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주말에 일이 제일 많은데 칸이 적은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래도 잘 쓰고 있어요. 뒷부분엔
이렇게 메모도 있고 몰스킨과 동일하게 파우치도 있어요. 컬러는 그래도 작년보다 예쁜 컬러로 나온 것 같네요. 브라운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브라운 속지가 저랑 맞지 않은 구성이라 포기했고 일단 메인 노트로는 그린을 쓰려고요. 세 번째, 일상 감정 기록. 일상 감정 기록 노트로는 호보니치 다이어리를 선택했어요. 저 진짜 찌질해서 이런 거 잘 못 버리는데 호보니치 봉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버려야겠죠? 이건 감정이라고 적었지만 일상에서 일정을 빼고 제 생각을 적는 다이어리예요. 달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네요. 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일본어 2년 공부했더니 이 정도는 읽더라고요. 2024년부터 시작한다는 게 좀 흠이지만 이렇게 월별 기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먼슬리가 나오고 기념일이 일본 기준이라 조금 불만이었는데 긍정적이게 일본 놀러 갈 때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슬리는 2024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있고 데일리 페이지가 바로 나와요. 원데이 원페이지로 여기 24시간 기록이 가능하고 칸이 잘 나눠져 있어서 가볍게 기록하기 좋은 것 같아요. 뒤쪽에 가벼운 메모와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전에 공부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네요. 쓰기 전에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적는 기록들이 전부 블랙저널의 중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일정을 빼고 나를 기록하는 노트도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노트보다 조금 더 나를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번째, 모닝 페이지. 모닝 페이지 노트로는 무인양품 노트를 골랐어요. 모닝 페이지는 써볼 생각이 없었는데 챗GPT랑 대화를 하다가 모닝 페이지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저랑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챗GPT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추천해주면서 모닝 페이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읽었던 책이고 가지고 있는 책이라 바로 다시 꺼내와서 읽었어요. 44페이지를 보면 모닝 페이지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예전에 읽었는데도 새롭더라고요. 여기 보면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3쪽 정도 적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모닝 페이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루 3쪽이면 한 달에 90페이지더라고요.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쓰려 했던 노트는 그럼 몇 개월 못 쓰고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노트가 한국에 안 팔고 있어서 다른 노트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찾은 노트가 가격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집 근처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무인양품 노트로 골랐어요. 저는 2쪽만 쓰면 안 되나? 3쪽이 그렇게 중요한가 검색도 해봤는데 3쪽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90페이지를 쓰려면 주기적으로 사야 하는데 이 노트에 써볼까 했는데 3쪽 하면 몇 달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쓰기 위한 노트는 무인양품에서 적당한 걸로 골라왔어요. 제가 이거 무인양품에서 상태 안 좋은 게 많아서 상태 좋은 걸로 고르고 골라 사온 건데 사자마자 땅바닥에 떨궈서 구깃구깃 난리가 났네요. 무인양품에는 노트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는 페이지 수에 집중해서 사왔어요. 얘는 48매짜리인데 2권을 하면은 딱 한 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매하게 80페이지짜리 노트가 있었는데 그건 한 권은 약간 모자라고 2권은 너무 많이 남아서 딱 적당한 48페이지로 골라왔어요. 가격은 한 권에 1,500원인데 한 달에 2권 쓴다고 생각하면은 1,500원에 24를 곱하면 싼 가격은 아니네요. 그래도 다른 노트에 비하면 저렴하고 아침에 의식의 흐름대로 적을 모닝 페이지로는 여러 이유로 무인양품 노트를 골랐어요. 모닝 페이지는 처음 써보는데 아침 시간에 모닝 페이지를 쓰면 시작하면 괜찮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챗GPT한테 홀려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요. 5번째 기록은 운동과 식단. 운동 기록 노트로는 오롤리데이의 2025 노트를 골랐어요. 제가 2024년에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돈만 벌다 놓치고 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운동과 독서. 저라는 사람을 많이 성장하게 만들어준 것이 독서와 운동인데 2024년에는 책 읽을 시간에 돈 벌자, 운동할 시간에 돈 벌자 이 마인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셔도 아침 운동을 가던 사람인데 올해는 운동을 쭉 포기하고 살았네요. 제가 붙잡고 싶은 것은 운동과 독서인데 먼저 운동과 식단을 기록하는 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을 매일 하던 때도 마르진 않았지만 그냥 잘 먹는 운동하는 돼지였는데 운동 안 하는 돼지는 안 되겠더라고요. 운동도 안 하면서 잘 먹으니까 답도 없어졌어요. 작년에 요가를 시작하면서 이 다이어리 큰 사이즈에 기록을 했었는데 중간에 요가원도 망하고 집까지 이사를 하면서 운동 기록이 흐지부지 됐어요. 올해는 아직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을 못했지만 이 미니 사이즈 노트에 기록을 해보려고요. 2025 노트는 워낙 유명한 다이어리죠. 2025년과 2026년 달력이 있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어요. 먼슬리가 쭉 있고 오롤리데이 다이어리의 매력 중 하나는 월요일이 시작인 거. 이게 사소한 차이인데
제가 기성 다이어리를 못 쓰고 블랙 저널을 그려서 썼던 이유이기도 한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요일이 기본이었거든요. 월요일 시작 아주 마음에 듭니다. 뒤쪽에 바로 위클리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날짜별로 이쪽 체크리스트에는 운동을 기록하고 옆쪽 공간에는 식단을 기록하면 좋겠더라고요. 아님 반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동보다 먹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넓은 쪽에 식단을 기록하려고요. 이렇게 쭉 위클리가 이어지고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위클리 스타일의 다이어리는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의 주제로 기록하기에는 딱 좋은 다이어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메모지가 조금 들어있어요. PVC 커버를 살까 말까 고민했지만 커버를 씌워두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사봤어요. 작년에 끼우는 방법에 한번 닫고 끼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닦아줄게요. PVC 커버는 이렇게 완전 뒤집어서 끼면 커버도 손상 없고 다이어리도 손상 없이 끼울 수 있어요. 2025년에는 여기에 기록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도 손이 이렇게 뚱뚱한데 얼굴이 나오는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제 손이 나오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서 홀쭉한 손으로 나타날게요. 6번째, 독서 기록. 독서 기록은 미도리 MD노트로 골랐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1년에 100권 정도 읽었었는데 올해는 4권을 읽었더라고요. 제 기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이긴 한데 저는 독서로 얻은 게 많은 사람이고 책을 오래 안 읽다 보니 확실히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뭔가 뒤처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기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노트는 원래 몰스킨을 버리고 블랙 저널로 쓰려고 사왔는데 도저히 몰스킨을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10년 이상 써온 노트라 그런지 정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로는 모닝 페이지를 쓰려고 했는데 아까 모닝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노트가 모닝 페이지랑은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에 뭘 쓸까 고민하다가 독서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이건 기존 MD노트와 다르게 재본 방식도 독특하더라고요. 안쪽에는 그냥 이렇게 전방안으로 된 노트인데 쫙 펴지는 것도 너무 좋네요. 이 밑쪽에는 페이지를 뜯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저는 왜 뜯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위쪽에는 날짜를 쓸 수 있는 점도 찍혀 있는데 이 부분에 날짜를 쓰면서 자유롭게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요. 얘도 커버가 있어서 사와봤는데 이건 깔끔해서 닦을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2025년에는 이 노트에 제가 읽은 것을 알차게 기록하고 싶어요. 새해에는 좀 책 읽을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필사나 이런 건 못할 것 같고 그냥 제가 읽은 책을 간단하게 적고 그 안에서 남기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짧게 적어보려고요. 올해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5년 다이어리. 2023년부터 쓰고 있던 5년 다이어리가 있지만 호보니치 다이어리로 새로 구매했어요. 이 미도리 5년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너무 엉망진창으로 써서 이제 얘를 놓아주려고요. 이건 망했고 새로운 5년 다이어리로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를 사봤어요.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가죽으로 된 5년 다이어리가 들어있어요. 이 노트의 매력은 책등. 이렇게 책등에 년도가 적혀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5년 다이어리는 저에게 중요한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은 기록을 해도 다른 기록들은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다이어리에는 5년 동안의 그날이 적혀 있으니까 요약도 되고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싸도 다시 사봤어요. 안쪽 구성은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달력이 있고 1월 1일이 있으면 이렇게 연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미도리 노트랑은 다르게 이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이렇게 쭉 5년 다이어리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연도별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번에는 안 망치고 열심히 써보려고요. 마지막 부분은 약간 일본 정서에 맞는 부분인 것 같네요. 와타시노 스키나모노. 5년 동안 변했거나 변하지 않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둘 수 있는 페이지네요. 책, 영화, 프로그램, 음악, 만화, 스포츠팀, 유튜버 등등 다양하게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약간 올해의 회고 같은 느낌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제가 일본에서 이 노트를 사온 게 너무 신이 나서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어요. 8번째, 컨텐츠 기록 노트. 작년에도 썼던 컨텐츠 기록 노트인데 올해는 오롤리데이 매드즈무화 노트로 정했어요. 이건 또 2025랑 다르게 오롤리데이의 만년 다이어리예요. 날짜를 직접 적어야 하긴 하지만 컨텐츠를 정리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앞쪽에 이런 플랜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페이지에 1년을 크게 보고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겠더라고요. 먼슬리에는 제가 업로드하는 일요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컨텐츠 순서와 주제를 적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먼슬리
데일리가 쭉 이어지고 뒤에 위클리가 나와요. 저는 위클리와 친하지 않아서 많이 안 써봤는데 이런 주간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기획하기에도 위클리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날 어떤 영상을 찍겠다고 계획을 하면 이때부터 준비하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준비하고 기록해두는데 딱 좋은 다이어리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에는 메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디어 스케치에도 좋겠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쭉 넘기면 제일 뒤에 메모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앞쪽에는 계획된 컨텐츠들에 대한 정리고 여기에는 스치는 컨텐츠들을 기록해두면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맨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도 있는데 몇 월 며칠 뭐 올리기로 했다, 올렸다, 뭐 올리기로 했다, 올렸다 이런 기록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2025년에는 유튜브 진짜 많이 올리고 싶은데 가벼운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9번째, 가계부. 가계부로는 무인양품 노트를 골랐어요. 가지고 있는 무인양품 노트 중에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골랐어요. 올해는 가계부를 쓰긴 썼는데 가계부 어플로 지출은 기록 못하고 수익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지출도 기록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에 비하면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록 없이 쓰니까 과소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출 기록도 해보려고요. 절약의 첫 단계는 가계부라고 생각해요. 외국에 살 때는 한국 돈, 달러, 그 나라 돈을 관리해야 하니까 앱 같은 걸로는 안 돼서 수기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때는 필드노트를 썼었는데 올해는 무인양품 노트로 골라봤어요. 가계부는 기록 노트를 쓰지 않는 이유가 돈을 얼마나 쓸지 모르는데 칸이 정해져 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노트에 편하게 쓰려고요. 제가 가계부를 어떻게 쓰는지도 차차 보여드릴게요. 제 2025년 지출 목표는 1년 지출을 이 노트 하나로 끝내는 것이에요. 80매면 1년 쓸 수 있겠죠? 10번째, 아이디어 실행 노트. 이건 무인양품 노트인데 작년에 쓰려고 했는데 안 써서 올해 다시 꺼내봤어요. 이 노트는 예전에 사기도 했고 일본에서 사서 없는 건지 한국 무인양품에선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이디어 실행 기록은 아무 노트에나 가능해서 노트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스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아이디어 실행 노트도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다,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흘러가지 않게 가둬두려고요. 언젠가 이 노트를 보면서 와, 몇 월 며칠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 했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걸 이때 생각했는데 해냈구나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노트라고 생각해요. 이 노트는 작년에 표구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해서 잘 써보려고요. 2025년에 쓸 다이어리 10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적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 10건이지만 가볍게 내가 늘 하는 거나 좋아하는 것들로 세분화된 기록을 한 번씩 해보시면 더 그 일에 깊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2024년 1월 첫 주에 영상을 시작해서 제가 직접 쓰는 기록에 관한 영상은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이 10가지 노트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다이어리나 기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참 길었죠. 여기까지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다이어리를 정리해봤는데 한 권이 남았어요. 후쿠오카 문구 소개 영상에 나오는 미도리 2025년 다이어리 B6 사이즈인데 혹시 이 음성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저 오늘 떡볶이 먹었어요 같은 이상한 TMI 하나 남겨주세요. 한 분 추첨해서 다이어리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 공개적으로 이벤트를 했더니 너무 사람이 몰리고 마지막 부분만 시청시간이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참여율은 좋았지만 제가 좀 상심이 커서 조금 더 제 채널을 깊게 봐주시는 분들께 선물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열어봤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